국장님, 그 DMZ 오픈 페스티벌의 핵심은 전례 없이 조례가 재정립되지 않은 어떤 조직에 지금 거의 40억에 육박하는 예산이 관광공사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지방재정법을 교묘히 피해가고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일정 부분 꼼수로 비춰질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관리 감독이 안 되고요. 이상하게 관광공사랑 총감독님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약을 해요. 서로가 아예 책임질 수도 없는 시혜법권으로 그냥 사실상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위촉위원도 다 재척사유고 지금 예산에 대한 집행도 근거가 없고 이걸 하라 그랬더니 조례는 부결됐는데 기재위와 문체위에서 서로 핑퐁을 합니다. 관광공사가 할 거면 관광공사가 갖고 와서 제대로 재정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관한 권고 라인으로 하고, 아니면 평화협력국에서 할 거면 사업을 제대로 위탁해서 아니면 혹은 과 중심에서 하든가, 이걸 빨리 결정을 짓지 않으면 부정부조리를 계속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씀입니다. 남한산성에 대한 어떤 관련 연구에 왜 국제 포럼을 진행하지 않나요? 거기 위해서 지금을 앞으로 보존, 앞으로 또 발굴할 역사적 가치 등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그런 포럼도 대단히 중요하다. 사후 관리가 지금 문화유산가잖아요. 그렇게 등재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겠으면은, 그게 과장님처럼 나는 내 할 일 끝났으니까 그거 세계 문화에서 남에서 할 일이야, 그 말씀 듣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필요하다. 서로 간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한산성 화장실 세계문화유산 이미지 실추 및 국제적 만신 공중한 악취 심가, 알고 계시죠? 화장실 민원들이 지난 3년 동안 몇 건이나 들어왔을까요? 대가지 많이 들어왔던데, 휴지가 어느 정도 쌓여있고 안에 변기 상태가 어떻고, 그거를 제가 사진 촬영한 거 다 보여드릴까요? 관리가 전혀 안 됐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아마 소장님 잘 하실 거예요. 꼭 다시 한번 체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관광공사에 질문하겠습니다. 작은 축제 관련해서 처음에 이 작은 축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 지역을 대표해서 글로컬이란 이야기를 했듯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자부심이 되는 그런 축제로 가고 싶어서 이 축제를 좀 제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단체 중심의 그 성격에서 확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인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산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 도민들이 체감이 되는 그러한 경기도 광역의 사업인데 내년 예산에도 또 5억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왜 이러실까 하는 생각이 관광과장님한테 들지만, 또 이게 2년 3년 계속됐을 때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쯤 그걸 준비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작은 축제 안에서도 이해뜨지 좀 지킬 수 있게끔 계속 계도해 주시고 광역의 좀 존재감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회 지금 각 그 산하단체들마다 보탬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금 정산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장에서 이 시스템 때문에 골면 소리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행 가서 금융권 가서 다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데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정산하고 입력하는데 좀 이게 좀 시스템이 아직 불안정해서 그런지, 시스템도 입력을 하면 바로 이렇게 보충 자료가 입력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실무자분들이 또 문서로다가 종이 페이퍼로다가 다시 또 제출하게끔 해요. 어느 한 단체고 보탬이 시스템을 아는 사람한테 업무량이 되게 많이 과중이 돼요. 물론 이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좀 살펴서 정부 어떤 거기다 건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게끔 저는 좀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편하자고 하는 시스템이 보탬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 보탬을 주는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좀 더 그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주시던가 방안을 좀 감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축제 행사의 외국인 유치 실적 부족에 대한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축제 및 행사 지원이 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K-팝, K-음식, K-문화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기 위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을 우리가 좀 더 잘 모셔서, 그리고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또 분석이 좀 부족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축제, 그런 축제는 좀 지향해 주시고, 외국인들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자랑스러운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구체적인 전략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축구 관련해서 여기 월드컵 경기장
자료 16쪽에 보면 축구 박물관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그 아시아의 표범 그라운드의 풍운아 그러면 누구가 기억나시죠? 이회택 이회택 예. 감독입니다. 네네. 그 어른이 올해 연세가 79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한 1년쯤 전에 그 어른에 대한 다큐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그 TV에서 제가 보는데 가슴이 멍하더라고요. 그때 축구 운동하신 분들은 정말 못 잡수고 뭐 이렇게 어렵게 하셨잖아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박지성존, 뭐 황금발존, VR 체험관 등이 있는데 기왕에 국내 유일 축구 박물관이라면 그런 어른들 원로들부터 찾아서 전시장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회택 선수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정관과 우리 태권도 협회의 규약 그리고 내부 인사 규정 관련해서 짧게 그냥 이제 핵심적으로 한 3가지 포인트만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해서는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협회 이제 제26조, 27조 해서 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고 징계 회피 목적으로 이제 효력 여부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서 또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31조, 36조 징계 효력 부분도 명확히 이번 기회에 해석해 주시면 차후 또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가지 규정과 정관을 좀 부탁드린 것은 체육회와 태권도 협회 간의 이제 질의 회신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 도체육회 규정과 이 종목 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 좀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다르게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번 결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육회 규정과 종목별 협회 규정 안에 좀 상이했을 때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좀 정립할 수 있으면 합니다. 경기도의 자랑, 경기도의 클래식 그러면은 경기 아트센터죠. 그 중심에는 경기필이 있고요. 많은 네. 여러 개의 해외 명문 오케스트라가 네. 23년에 방한했는데 그리고 47회 공연했는데 경기 아트센터에서 공연은 몇 번 있었습니다. 경기도 도민의 클래식 공연이라든지 이런 수준이라든지 많은 걸 봤을 때 도민의 음악적 교양 수준이 낮을까요? 그 계속 말씀 예산을 핑계 대시는데 그렇게 예산만 핑계 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우리 김선욱 감독님 지금 어디 계시죠? 아이슬란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세곡 지휘하죠. 그런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하고 경기 아트센터, 경기필하고 자매결혼 그런 걸 해서 어차피 우리 지휘자가 가서 연주했는데 내한에서 공연 같은 기획은 안 해보셨습니까? 해외 명문 오케스트라가 내한했을 때 경기 아트센터에서 공연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공연들 자체가 우리 지금 경기필의 수준을 높일 것 같습니다. 경기 아트센터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중심기관으로 도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 20건이 적발되어 경영 투명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이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를 방조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GPS를 통한 출장 근태 관리를 강제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매체에 보도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가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보류된 점은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이라는 공공기관의 의무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GPS 출장 근태 관리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본인한테 GPS 달아놓고 움직이면 좋겠습니까? 어딜 가든지 다 표시된다면 좋겠냐고요. 그냥 물어볼게요. 작년 경기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인권 침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올해 감사에서 심각한 수준의 조직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경기 아트센터의 조직 운영 기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9일 국가유산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정조대왕 능행차를 대표 사례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과 적극적 지원이 있을 때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산청 미래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의 공모 내용을 파악해 보셨겠죠, 분명히.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주체가 광역지자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경기도의 상징적 문화 행사이자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경기도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근현대 무형유산 제도 도입 추진은 정조대왕 능행차를 제도권 내에서 보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이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근현대 무형유산 지정 및 유네스코 등재라는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계획,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난 12년간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은 북한산성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세계유산까지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경기도 문화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재단은 북한산성 보존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고양시가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대행 위탁 수수료를 요청했습니다. 고양시는 이를 수용하고 그러자 갑자기 정규직의 인건비와 수당도 요구합니다. 보존정비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포함시켜서 또 요구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실지 해결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북한산성 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시고 고양 시민의 염원이 담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에 앞으로도 재단에서 이러한 상황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관광을 전공한 입장에서 평소에 이렇게 경기도청의 관광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제 생각이나 또는 이제 그 제언을 좀 동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뭐 가장 트렌디한 관광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웰니스나 뭐 워케이션 그리고 뭐 테마 관광, 거점 관광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은 지방이나 지역 활성화라는 이유로 지방이나 지역으로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문체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워케이션 관광 트렌드나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70개 중에 1개소다 보니까 거의 제외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도가 좀 주최하고 주관해하고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어워드도 하고 선정도 하고 사례도 하고 무대도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역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한번 해볼 필요 있다는 의견 좀 드리고요. 새로운 관광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DMZ 영화제 용역 발주권에 대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가 지난 22년부터 지금까지 총 85건이죠. 이 중에 27.1% 21건이 경기도에서 담당을 했고 수주 금액은 4억 7,800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은 52건으로 전체 발주 용역의 61.2% 수주했고 수주 금액은 13억 7,200만 원 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발주된 용역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서 받아갔는데 이거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계속 하실 거잖아요. 네. 계속 하는데 계속 서울에다 줄 겁니까? 아닙니다. 경기도 내 기업 역량을 올려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성장해야 영화제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네. 생각해 보셨죠? 네. 깊게 고민해 보시고 경기도 용역 수주 비율, 수주 금액 모두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해 보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본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계약 유형을 보니까 수의 계약이 엄청나게 압도적입니다. 경기뮤직 비즈니스 운영 사업비에 1억 6,320만 원이 서울에 수의 계약되었어요. 그리고 이들 계약 중에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비율이 진짜 엄청나게 높아요. 우리에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우리가 사업 용역을 발주하는데 어떻게 54%라는 게 서울에다가 용역을 줍니까? 충분히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에다가 용역을 엄청나게 많이 줬다는 게 돈 되는 일은 모두 다 서울에다 밀어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도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못하고 서울에서 했다면 우리 경기도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은 얼마나 자긍심이 상하겠습니까? 네, 이런 의원님 말씀 문제에 공감합니다. 대해서 꼭 네. 시정하시고 관례라는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런 실태를 깊게 생각하셔서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시점에서 꼭 그렇게 해서 계획과 방침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